안녕하세요. 오늘은 조선 후기 사람들의 마음을 사로잡았던 신비로운 예언서 정감록에 대해 이야기해 보려고 합니다. 여러분은 불안할 때 어떻게 하시나요? 조선 후기 사람들도 마찬가지였어요. 전쟁과 기근, 정치적 혼란 속에서 살아가던 그들에게 하나의 희망이 되어준 책이 바로 정감록이었습니다. 정감록은 조선 후기에 나타난 예언서입니다. 정감이라는 인물이 나라의 운명을 예언했다는 설정으로 만들어졌는데요. 실제로는 여러 사람이 시대에 따라 내용을 추가하고 변형시킨 민간 서적이었어요. 이 책의 핵심 내용은 이렇습니다. 조선이 망할 것이다. 정씨 성을 가진 사람이 새 왕조를 세울 것이다. 큰 재난이 일어날 것이다. 그 재난을 피할 수 있는 안전한 땅, 십승지가 있다. 정감록은 체계적인 이론서라기보다는 구전으로 전해지던 이야기들과 풍수지리설, 그리고 당시 사회 불안이 뒤섞인 복합적인 내용이었습니다. 왜 정감록이 인기를 끌었을까? 조선 후기는 정말 힘든 시대였어요. 임진왜란과 정유재란, 그리고 정묘호란과 정축호란까지 연이은 전쟁으로 나라는 폐허가 되었습니다. 설상가상으로 정조 임금이 세상을 떠난 후에는 세도 정치가 시작됐어요. 안동 김씨, 풍양조 씨 같은 몇몇 가문이 권력을 독점하면서 부정부패가 만연했죠. 백성들의 삶은 어떨까요? 관직을 돈으로 사고 파는 매관매직이 일상화, 토지와 부가 소수에게 집중, 가뭄과 흉년이 반복되면서 생계 위협, 중앙정부의 통제력 약화. 이런 상황에서 백성들은 현실에 절망했고 변화를 갈망했습니다. 정감록은 바로 이런 마음을 대변해 준 거예요. 정감록에서 가장 중요한 개념 중 하나가 바로 십승지입니다. 이는 전쟁과 재난에서도 안전한 10곳의 땅을 의미해요. 십승지로 거론된 곳들을 보면 계룡산 일대, 지리산 자락, 속리산 근처, 충북 제천, 경북 문경, 전북 순창, 충남 금산. 이런 곳들의 공통점은 무엇일까요? 대부분 산이 깊고 물이 맑으며 외부와 자연스럽게 차단된 지형이에요. 실제로도 예로부터 은둔처나 수도처로 알려진 곳들이죠. 흥미롭게도 실제로 정감록을 믿은 사람들 중에는 이런 곳으로 이주하거나 공동체를 만든 경우도 있었어요. 정부의 대응과 백성들의 반응, 조선 정부는 정감록을 어떻게 봤을까요? 당연히 위험한 금서로 분류했죠. 왜냐하면 정감록은 왕조의 정통성을 부정했고 체제 전복을 예언했으며 유교적 질서를 정면으로 도전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정감록을 소지하거나 유포하는 사람에게는 엄한 형벌을 가했습니다. 하지만 금지할수록 더욱 퍼져나갔어요. 그것은 단순한 호기심 때문이 아니라 백성들에게는 현실을 이해하고 미래에 대한 희망을 품을 수 있는 유일한 통로였기 때문입니다. 정감록의 영향은 실제 역사에도 나타났습니다. 1811년 홍경래의 난이나 1862년 임술 농민봉기 같은 밀란들을 보면 기존 질서에 대한 저항의식과 함께 새로운 세상에 대한 기대가 깔려 있었어요. 물론 밀란의 직접적 원인이 정감록은 아니었지만 변화에 대한 열망과 현실 비판의식을 키우는데 영향을 미쳤다고 볼 수 있죠. 정감록을 단순히 미신적인 예언서로만 보면 안 됩니다. 이것은 조선 후기 민중들의 역사관이자 세계관이었어요. 공식 역사에서 소외된 백성들이 자신들의 목소리로 쓴 또 다른 역사였던 거죠. 정감록의 특징을 정리하면 절망적 현실에 대한 정확한 진단, 변화에 대한 간절한 바람, 생존을 위한 실용적 지혜, 집단적 상상력의 결과물. 정감록은 조선 말기와 일제강점기, 심지어 한국전쟁 시기까지도 사람들 사이에서 회자되었습니다. 오늘날 우리가 정감록을 다시 보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그것은 불안한 시대를 살아가는 사람들의 마음이 예나 지금이나 크게 다르지 않기 때문일 거예요. 조선 후기 사람들이 십승지를 찾았듯이 지금 우리도 각자의 방식으로 안전한 공간을 찾고 있죠. 어떤 이는 귀촌을, 어떤 이는 새로운 기술을, 어떤 이는 내면의 평화를 추구하면서 말이에요. 정감록은 허황된 예언이 아니라 절망 속에서도 희망을 포기하지 않았던 사람들의 기록입니다. 그리고 그런 마음은 시대를 초월해서 우리 모두가 공감할 수 있는 인간적인 감정이 아닐까요?
여러분의 십승지는 어디인가요? 댓글로 들려주세요.